불륜을 저지르는 유부녀들이 말하는 신조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불륜의 10계명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참 우습죠? 오늘 영상에서는 유부녀들이 말하는 불륜 10계명을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아시죠? 첫 번째, 바람은 40대까지. 바람을 말 그대로 흘러가는 바람이기에 40대까지만 바람을 피워야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바람을 피면 안 되는 사람. 집 근처 반경 5km 이내에 살고 있는 남자나 직장 동료. 아무래도 가까운 사이일수록 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관계는 3개월까지. 바람 핀 남자와는 3개월 이상 관계를 맺지 말라고 합니다. 엔조이로 만났는데 3개월 이상 관계가 지속된다면 흔히 말하는 떡정이라는 게 생겨 집착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럼 들킬 확률이 높아지거나 실제 남편과 이혼을 진행하게 될 수도 있겠죠? 네 번째, 고마운 남편. 정말 추악한 말인데 내가 바람을 필 수 있는 것은 남편의 덕분이라고 합니다. 피부 미용, 패션 등 꾸미는 것에 있어 남편의 경제적인 뒷받침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남편을 절대 버리지 말라고 합니다. 흔히 말하는 퐁퐁남이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다섯 번째, 불륜남과 외박은 절대 안 된다. 아예 대놓고 외박하는 것은 착한 남편을 2번 죽이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모순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섯 번째, 경제적인 능력이 생기기 전까진 바람피면 안 된다. 남편이 힘들게 벌어온 돈으로 바람피는 행위는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정말 용기 있는 자가 잘못된 신념을 가지면 세상이 무너진다는 말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 불륜을 위한 세컨폰과 이메일은 필수다. 물론 휴대폰 명의는 지인 것으로 만들고 휴대폰을 절대 집 내부로 들여선 안 된다고 합니다. 불륜의 70% 이상이 휴대폰 통화 내역과 메시지로 들키기 때문에 반드시 명심하라고 합니다. 여덟 번째, 스마트하게 바람을 피워야 한다. 마음에 휩쓸리지 않고 바람을 피우는 이유와 목적, 그리고 언제까지 바람을 필 것인지 계산하여 본인 인생 나이에 맞춰 안락한 노후에 대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호기심, 육체적 관계, 심리적 관계 등등 불륜을 저질렀던 어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50대에 들어서는 가정에 충실해야 한다고 하는 정말 이기적인 발상입니다. 아홉 번째, 불륜남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고 기억하지도 말아라. 불륜을 걸리는 이유 중에 10%가 잠결에, 만취 중에 불륜남의 이름을 부르다가 걸린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호칭을 자기, 여보로 사용해서 은연중에 그 불륜남을 생각하다가 말이 나와도 오해 살 일이 없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나는 들키지 않기 위해서지만 불륜남도 이런 호칭을 엄청나게 좋아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집에서 자다가 불륜남을 생각하면서 자기라고 불러도 남편은 본인을 생각하는지 알고 더 좋아한다고 하네요. 열 번째, 들키더라도 비겁하지 말아라. 걸리더라도 불륜남이 꼬셔서 어쩔 수가 없었다 라는 비겁한 변명은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불륜남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함으로 멋진 불륜녀가 되라고 합니다. 정말 추악한 변명입니다.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장년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항상 강조드리는 게 바로 금전적 여유와 경제적 지식인데요. 행복한 노후, 황혼, 연애 등 사람들과의 관계와 노후에 대한 자신감이 바로 주식, 부동산, 재테크 등의 경제 지식과 금전적 여유부터 시작한다는 걸 아시나요? 노후에 대한 준비가 어려운 요즘 사회에서 살다 보면 집에만 계속 있게 되고 취미 생활은커녕 사람들도 만나지 못하고 연애할 형편조차 되지 않아 계속 고독스러운 채로 남은 생을 보내야 하나 걱정이 들게 됩니다. 하지만 경제적 여유가 있는 중장년층들은 운동을 하고 치장을 하고 철저한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있고 꺼릴 것이 없는 나이여서 편한 만남을 할 수 있기에 신체적 건강도 그렇고 마음의 건강까지 챙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부자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지만 평소에 마음 편하게 누구든지 만날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사고 싶은 옷, 만나고 싶은 이성, 지인들과의 모임에서도 가장 먼저 나를 찾을 것입니다. 중장년 세대에서 갑자기 경제적 여유를 찾기에는 하늘에서 별 따기만큼 어려울 겁니다. 보통 부자들은 뉴스를 보고 번뜩이는 돈벌 궁리를 하는데요. 제가 작년 8월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나요? 지금은 초전도체 이슈에 집중해야 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끄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초전도체 이슈가 나왔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었나요? 초전도체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수익을 크게 주는지, 그리고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제가 2023년에 진행했던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재차 진행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모든 구독자분들께 이렇게 초전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딱 신성 델타테크 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얼마 정도에서 팔아야 큰 수익을 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요.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됐나요? 오른쪽을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7월 말에 문자로 이 신성 델타테크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주가가 10배 이상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게 자율주행 상용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자율주행이 상용화되면서 가장 필요한 부품인 차량용 반도체의 수요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럼 그 중에서 과거 자율주행 관련주로 크게 오른 전적이 있고 차량용 반도체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한 곳이 가장 크게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부자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이번에는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매매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유로운 노후를 위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연락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상단에 제 전화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부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제 전화번호 010-4817-6890번호로 부자라고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채널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